자, 오늘 주제는 카타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카타나의 강도, 뭐 카타나는 뭐 유리칼처럼 잘 부러진다, 아니면 뭐 카타나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두세 자루씩 들고 다녔다. 일본 검술은 일본도가 약하기 때문에 검끼리 부딪히는 검술이 없었다. 제 유튜브 댓글에도 꽤나 많이 달리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드 소드 플레이어 님이시죠. 인터넷에 이 일본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직접 번역해서 올린 분이시죠. 여러분이 그 뭐 전통 일본도는 잘 부러지고 이런 정보들을 직접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신 거예요. 이분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면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본도가 진짜로 정말 튼튼하고 잘 배지는 칼이냐. 사실 이것도 시대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편차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본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품질이 균일했던 게 아니고 옛날에는 품질이 좋았는데 전 근대로 오면서부터 품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17세기 에도 시대 이전인 고도 때랑 그 이후인 신도, 신신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일본도가 실전을 뛰던 시대죠. 고도 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장인이 하나 만들면 최고급 라인이 있는데 일본도는 대부분 다 고급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실전을 뛰기 때문에 좋은 칼을 만들어서 저온 재련, 산화 티타늄, 그 다음에 고탄소강을 적당히 여러 번 접세를 해도 산화 티타늄이 산화 피막을 방지해서 그 품질의 저하를 막았다. 우리가 0.5, 0.75 아니면 0.9 이 정도의 아무리 많아도 1% 이하의 그 탄소량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접세를 하는 거죠, 일부러. 그 쇠에 포함되면서 접세하면서 산화 피막의 형성을 방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접세를 해도 쇠가 뭐 잘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마치 현대의 콜드스테일 같은 회사의 일본도들 이런 것과 동일한 0.5, 0.6, 0.75 이 정도의 탄소량을 갖춘 칼이 나온 거예요. 고도 때 카타나는 현대 재련 기술로 만든 도검과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온 재련법, 산화 티타늄 이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따져도 일본도가 쓰레기였으면 역사적으로도 중국이나 조선에서 못 뺏겨가서 안달이었던 거는 말이 안 되죠. 접세의 경우 오히려 이 불순물 중 하나인 산화 티타늄이 산화 피막을 방지를 해줘서 오히려 쇠만큼은 현대와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고온 재련으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접세를 해버리면 오히려 철의 품질이 안 좋아진다고 해요. 의외죠? 접세와 불순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 철의 품질을 낮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하죠.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다릅니다. 이건 뭐 말할 가치조차 없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본도는 왜 여자를 차고 다니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자를 찬 적이 없어요. 일본도가 그렇게 약하면은 카타나만 두 자루 차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다? 긴 카타나, 중간 수준의 와키자시 요 두 가지를 차고 다니죠. 카타나는 야전이나 들판이나 이런 좀 넓은 데서 쓰는 칼이고 와키자시는 실내, 건물 아니면은 숲 이런 데서 주로 쓰는 칼이에요. 이를테면 택티컬한 거죠. 현대로 비유하면 미군이 소총과 권총을 둘 다 들고 다닌다고 해서 미군들의 총이 품질이 나쁘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는 않죠.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함정이 있죠. 일단 일본도가 품질이 떨어진 이유는 17세기에 조선에서 대형 가마와 고온 재련 기술이 들어오면서부터인데요. 원래 일본도는 장인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가던 최상품이었는데 대량 생산 기술이 조선에서 들어오면서 시스템을 일본에서 채용을 하게 됐던 거죠. 이때부터 카타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온에서 재련을 해야 되는데 고온으로 불순물을 다 날려버리니까 오히려 품질이 쓰레기가 됐어요. 이때 조선에서 받은 게 유약인데 이 유약 자체가 또 불순물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쟁터에서 쓰는 도구였기 때문에 아무리 대량 생산을 하고 뭘 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성능은 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런 쓰레기 카타나가 만들어진 원인
이 원조가 조선의 제철 기술인데 또 조선 환도가 쓰레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네요. 뭐 국뽕인지 일가인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일본도 카타나랑 와키자를 차는 게 그 토요토미도시 집권 시점부터 패션 유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유행이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사들의 정장으로 규정이 돼요. 무조건 차야 돼요. 예, 그렇죠. 에도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매고 양복 입어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운동화가 편하죠. 어쨌든 근데 신으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싸울 일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해놨다고 그 둘 다 차고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싫어? 싫으면 관두시든지. 일본 사람들도 좋아서 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옷을 그렇게 입으라고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때는 이미 17세기를 넘어갔죠. 그런데 일본도는 이미 회사원들의 넥타이와 비슷한 패션 아이템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칼만 뽑아도 할복입니다. 그러니까 성 있잖아요. 성 안에서 칼만 뽑아도 할복이고 진검의 성능을 시험할 만한 어떤 기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미 17세기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게 이때는 함부로 카타나 뽑으면 바로 처형이었어요. 그러면 일본도가 에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정말로 좋은 일본도를 만들려는 시도는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스이신시 마사이데라는 도공이 일본도의 품질에 탄식을 금치 못하고 고도를 비롯한 여러 명검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유약과 지나친 고탄소 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숯가마에서 쇠를 녹이고 뼛가루, 산화철 가루, 모래가루 같은 탄소를 빼는 재료를 집어넣어서 탄소량을 적당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이죠. 산업혁명기 영국의 탈탄법과 같은 방식인데요. 연구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